오프닝부터 강렬하다. 시체로 시작하는 넷플릭스 1위 위험. 넷플릭스가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공개와 동시에 단숨에 1위를 거머쥐며 화제의 중심에 선 8부작 드라마 레이디 두아 이야기입니다. 포스터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고혹적이면서도 서늘한 미스터리의 향기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백미는 시작과 동시에 던져지는 충격적인 오프닝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장센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배반하고 처참하게 훼손된 시체가 등장하며 드라마는 자신이 단순한 치정 멜로가 아닌 뼈대 굵은 범죄 스릴러이자 미스터리 장르임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화려한 명품의 세계와 차가운 죽음의 이미지가 교차하는 이 도입부는 시청자들을 순식간에 몰입시키며 왜 이 작품이 공개 직후 정상을 차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체 불가한 존재감, 신혜선이 증명한 원톱 여배우의 힘.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주인공 사라 킴을 연기한 배우 신혜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30대 여배우 중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극 전체를 장악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배우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신혜선은 그 희소한 능력과 파워를 겸비한 명실상부한 원톱 배우임을 이번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보통 남성 배우 위주의 장르물이 득세하는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 여배우 단독 주연으로 흥행성과 연기력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혜선은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쌓아온 내공을 폭발시키며 미스터리한 여인 사라 킴 그 자체가 되어 화면을 압도합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스펙트럼 믿고 보는 배우의 진가. 신혜선이라는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그녀가 얼마나 영리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다소 무겁고 심각한 주제의 작품에서도 캐릭터의 결을 살려내는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었고, 브라운관에서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통해 대중적인 사랑과 높은 시청률을 견인해왔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활약해온 그녀에게 대중은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선물했습니다. 이번 레이디 두아에서는 기존의 밝고 씩씩한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고 속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빛과 욕망을 다루는 능수능란함을 장착하여 또 한 번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입니다. 성실함이 만든 대세, 이준혁의 묵직한 존재감. 신혜선과 호흡을 맞추는 남자 주인공 이준혁의 활약 또한 눈부십니다. 그동안 비주얼과 연기력을 모두 갖췄음에도 상대적으로 작품 운이 따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던 그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야말로 포텐이 터졌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와 영화에 꾸준히 출연하며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성실함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작 나의 완벽한 비서를 통해 확고한 주연 배우이자 인기 스타로 자리매김한 그는 이번 작품에서 형사 박무경 역을 맡아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습니다. 연기만 잘하는 배우를 넘어 대중이 사랑하는 스타성을 겸비하게 된 그의 존재는 작품의 흥행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사라 킴을 향한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예견된 수사. 두 배우의 만남은 스릴러 범죄 장르라는 틀 안에서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다만 드라마의 서사 구조상 모든 미스터리의 키를 쥐고 있는 타이틀로 사라 킴에게 포커스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칫 극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요소지만 신혜선은 오히려 이 집중된 조명을 자신의 연기력으로 승화시켜 더욱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이준혁은 그런 그녀를 관찰하고 추적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묵직하게 뒤를 받쳐줍니다. 신혜선의 연기는 미쳤다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며 올해 열릴 각종 시상식의 여우주연상 트로피는 이미 그녀의 것으로 예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훼손된 얼굴과 다리의 문신,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드라마는 사라 킴이 시체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문을 엽니다. 발견 당시 그녀의 얼굴은 신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보는 이들을 경악게 합니다. 그녀가 사라 킴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단서는 다리에 새겨진 독특한 문신뿐이었습니다. 시체 안치실에서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절친이자 또 다른 주요 인물인 정여진 박보경 군의 몫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의 죽음을 진술하는 여진과 냉철한 시선으로 사건 현장을 분석하는 담당 형사 박무경 이준혁 분의 교차 편집은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진실 공방을 예고합니다. 죽음은 시작일 뿐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추리게임. 사라 킴의 죽음이 확인된 순간 드라마는 본격적인 추리게임으로 돌입합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녀를 죽였는가?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과연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박무경 형사의 시선을 따라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사라 킴의 행적을 되짚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거대한 퍼즐과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시청자들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얼굴이 훼손되었다는 설정 때문에 과연 죽은 사람이 진짜 사라 킴이 맞을까? 라는 근원적인 의문마저 들게 합니다. 모든 것이 베일에 쌓인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는 과정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청자들을 올가맵니다. 명품관에 나타난 허름한 여인 부두아의 전설이 되다. 과거 회상 속 사라 킴의 첫 등장은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명품 매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하고 허름한 차림의 여자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타납니다. 누가 봐도 명품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비루한 행색이었기에 직원들의 무시를 받지만 그녀는 보란듯이 가방을 열어 젖힙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거, 그리고 저것까지 전부 다를 외치고 현금으로 결제해버리는 그녀의 모습은 자본주의의 속물근성을 통쾌하게 비꼬는 명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하이엔드 브랜드 부두아의 총괄지사장 자리에까지 오르며 매장을 관리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욕망을 디자인하는 마케터, 가짜가 만든 진짜 세상. 부두아의 지사장이 된 사라 킴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파는 천재적인 마케터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나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없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희소성을 부여함으로써 상류층의 과시욕을 자극합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안달복달하는 마음을 이용해 브랜드의 가치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그녀의 전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합니다. 하지만 박무경의 조사에 의해 서서히 밝혀지는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귀족적인 취향과 완벽한 매너를 갖춘 사라 김이 사실은 해외 유학파도 재벌가 출신도 아닌 철저하게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허영심을 비우는 블랙 코미디 1위. 결국 레이디 두아는 범죄 스릴러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현대사회의 비뚤어진 욕망과 허영심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블랙 코미디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사라킴을 통해 우리가 쫓고 있는 명품과 신분 상승의 욕구가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여자가 오직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하나로 최상위층을 쥐락펴락하다가 파멸해가는 과정은 카타르시스와 씁쓸함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탄탄한 대본, 스타일리시한 연출, 그리고 신혜성과 이준혁의 명연기가 어우러진 이 드라마가 왜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는지 그 이유는 화면 속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